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일생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관계 속에서 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 숨겨진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마치 우주의 자석처럼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개성화 과정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융은 이 힘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용하며 사랑에 대한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영혼이란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값싼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인격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혁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40년 이상 인간 정신을 연구하며 그의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 즉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운명적인 사랑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오해하는 특정한 신호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낭만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층에서 작동하는 깊은 원형적 힘의 실제적인 발현입니다. 오늘 칼 융이 발견한 당신이 일생의 사랑을 만났다는 5가지 깊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우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원형적 상대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대중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궁합이나 성격의 일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융이 아니마라고 부른 여성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주로 어머니를 비롯한 삶의 중요한 여성 인물들과의 초기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여성의 아니무스 역시 아버지와 같은 남성 인물들과의 경험을 통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형상은 평생에 걸쳐 만나는 의미 있는 이성들과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잠재된 음과 양의 에너지가 마침내 온전한 조화를 이루려는 움직임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일생의 사랑을 만났을 때 당신의 신경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신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활성화시킵니다. 몇 주면 사라져버리는 피상적인 육체적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층,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깊은 공명입니다. 당신은 마치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부분들을 일깨우는 것처럼 느낍니다. 갑자기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당신의 성격적 측면들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왔던 감정적 섬세함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한 여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내면의 힘과 리더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몇 달, 몇 년을 함께해도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의 반쪽을 찾은 듯한 기묘한 친숙함을 느끼는 경험 해보셨나요? 길고 낯선 여행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가 자신의 완벽한 상대를 알아본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활성화는 처음부터 마냥 즐겁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허락도 없이 당신의 심리적 공간에 들어와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원형적 수준에서부터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 다가올 변화의 강렬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억압하고 부정하고 거부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자에는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숨겨진 재능, 억압된 열정,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본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투사된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생의 사랑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관계가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이 그 그림자를 건강하게 당신의 의식적인 인격으로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두운 면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존재의 전체를 논리를 뛰어넘는 이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둡고 문제적인 모습까지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단점을 마지못해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점들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거나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관계를 망쳤던 당신의 지나치게 비판적인 성향이 그 사람 옆에서는 상황을 개선하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빛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결점이라고 여겼던 당신의 고집이 건설적인 목표를 향할 때 존경스러운 결단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신의 자아, 즉 에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직면은 공격이 아니라 더 온전한 당신이 되기 위한 성장의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연결을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신성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직감하기에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동시성의 경험입니다. 융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동시성이란 인과법칙을 초월하는 우주의 더 깊은 질서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일생의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동시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같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일련의 사건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만남, 서로를 만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제3자를 통한 연결, 심지어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에서 실현되는 꿈이나 예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동시성들은 특히 관계의 위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더욱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개인적 의미를 지닌 상징이나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동시성을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운명, 즉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인 원형적 자기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동시성의 연쇄가 일어날 때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치 우주 자체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며 의식적인 계획을 뛰어넘는 만남을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텔레파시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거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꿈을 꾸거나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험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의존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언어나 신체적 소통을 넘어선 차원에서 서로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공통의 주파수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다양한 원형의 활성화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행동과 경험의 패턴, 즉 원형이 존재합니다. 연인, 현자, 전사, 위대한 어머니, 창조적인 예술가 등 수많은 원형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원형들 중 극히 일부만을 활성화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단 몇 개의 악기만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일생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마치 마스터키처럼 당신 안에 있는 여러 원형들을 동시에 그리고 조화롭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연인뿐만 아니라 현자, 보호자, 모험가, 예술가를 깨웁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용기를 내고 타인에게 더 깊은 연민을 느끼고 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일상에서 유머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당신 정신 구조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건반을 다룰 줄 아는 연주자를 만난 피아노처럼 내 안의 모든 가능성이 깨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원형적 활성화는 상호적입니다. 당신 역시 상대방에게 똑같은 변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각자 혼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지성은 각자 지성의 합을 넘어서고 창의력은 배가 되며 이 길을 헤쳐나가는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변혁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개인적 신화를 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신화, 즉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원형적 서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 신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무대 위에 서 있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일생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당신의 이야기에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이야기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고 완전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가장 참담했던 실패,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성공까지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바로 이 만남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킨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트라우마는 지혜가 되고 모든 상실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였으며 모든 외로움의 순간은 이 관계에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는 수준의 자기인식과 정서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원형적 사랑은 당신이 작고 편안하고 숨겨진 채로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이 진화하고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전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도록 도전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취약점, 불완전함,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보고도 그로 인해 당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 5가지 신호가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의식,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운명에 대해 심오한 무언가를 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더 이대한 버전의 당신 자신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생의 사랑은 단순히 당신의 현재 삶에 편리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진실되고 완전하며 강력한 버전의 당신 자신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더 깊은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당신이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모순될지라도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깊은 신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